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백제불교의 전례와 해양 강국인 백제의 인도 항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제가 대방국하고 혼인 동맹을 맺었죠. 여기 보면 이제 낙랑은 37년, AD 37년에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자 이제 고립무원에 빠진 대방국이 백제 책계왕에게 자기의 딸인 보과, 그러니까 공주죠, 공주를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286년에 고구려가 대방국을 치자 이 사위인 백제 책계왕에게 구원을 요청하니까 도와주게 됐죠. 그러자 이제 고구려가 백제를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백제는 그 수도 방위를 갖다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차성, 이건 지금의 아차산성입니다. 사성은 풍납토성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풍납토성이 아니에요. 구산토성입니다. 하남시에 가면은 미사리 바로 안쪽으로, 저기 육지 쪽이죠. 강 쪽 말고 거기 미사섬이고 거기에 이제 구산토성인데 그걸 밝힌 분이 방동인 교수입니다. 제 박사과정 그 심사를 해주셨던 반동대학의 방동인 교수. 그분이 이제 그걸 아주 세세하게 밝혔어요. 지리지에 딱 나와요. 거기 뭐냐, 사포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자가 이 뱀사자를 씁니다. 포구할 때 포자. 근데 여기는 뭐 바람들이다. 그래서 이병도 박사가 바람들이니까 뭐 사성이다. 그건 거짓말이고, 이건 지리지에, 왜냐면 제일 중요한 게 물증입니다, 물증. 그리고 지리고증,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사실, 그 다음에 유물,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A년에, 이제 이때는 286년엔 한번 간본 거고, 300년엔 아예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AD 300년에 미천왕이 이제 대방국을 공격했다 그러는데, 이걸 멸망당한 거를 알 수 있는 게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나옵니다. 기리망 3년, AD 300년, 똑같죠? 우두주는 지금의 이제 뭐 춘천이죠. 에 이르러 태백산에 망제를 지냈다. 낙랑과 대방 두 나라가 복속해 왔다. 그러니까 이 낙랑국이 이미 AD 37년에 멸망당했는데 대방국하고 같이 멸망당했다. 그러니까 그들 유민들이 대방국 옆에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이제 딴 살림을 차린 거죠. 그게 이제 두 개 다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대방국이 방탄조끼 역할을 해줬겠죠, 백제에. 근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제와 고구려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당시에 경계 지점은 어디냐? 예성강이 되겠습니다. 예성강.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300년이고 369년에 고국 원왕이 2만의 군사로 백제의 치양성, 지금이 어디냐? 배천입니다. 배천. 우리가 백천이라고 있는데 그냥 읽을 때는 배천이에요. 왜? 저희 아버님 고향이 바로 그 옆이거든요. 평산. 그래서 배천, 항해도, 연안 그 연백평야가 있는 데죠. 그래서 여기서 잇따라 패배했다. 달아나는 줄을 뒤쫓아 수곡은 지금의 황해도 신계 지역이죠. 연천 위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르러 장군 막고해의 만류로 그치고 돌을 쌓아 표시를 했다. 여기까지 내가 왔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비랑 똑같아요. 순수비 뭐 이런 거랑. 그래서 이게 최초의 충돌이에요. 그러면은 300년에서 369년까지는 왜 충돌이 없었냐? 그때는 지금 고구려가 요동 지역에 전력을 다할 때입니다. 근데 고국원왕 때는 이쪽으로 쳐들어왔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국원왕이 이제 그 모용씨한테 이제 함락을 당해서 한도산성이, 그래서 이제 천도를 했지 않습니까? 평양 지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남쪽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성강이 이제 경계인데 여기를 넘어서 이제 황해도, 배천,
신계 여기까지 이제 밀고 올라간 거죠. 백제가. 그래서 371년에는 백제 근초고왕이 그 금구수 태자죠. 태자에게 3만 명의 군사를 줘서 평양성을 칩니다. 그래서 고국원왕이 그 화살에 맞아서 전사당해. 이 고국원왕이 누구냐면 광개토대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개토대왕이 백제를 공격한 거예요. 또 장수왕은 아예 없애버리잖아요. 한성백제를.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백제가 고구려보다 더 셌던 거죠. 그래서 이제 평양성까지,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북한 학자들은 이 평양성까지 올라올 기력은 없었을 거다. 그래서 도리어 남평양이다. 그래서 이제 황해도 재령으로 이제 자꾸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평양이에요. 왜 그러냐면 또 이런 사실이 또 나와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기가 배천, 이게 이제 쭉 들어와서 이렇게 여기가 임진강이고 여기 한강이거든요. 요게 예성강이에요. 그래서 예성강의 상류에 있는 게 신계고 예성강 넘어 여기가 이제 연백평야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일 넓은 평야가 연백평야하고 이 위쪽에 재령평야 두 개가 제일 넓습니다. 거기에 있는 게 이제 배천이죠. 여기가 평양이에요. 여기까지 밀고 올라간 거죠. 쫙. 대단한 거죠, 백제가. 그러니까 최초의 그 사국, 그러니까 가야까지 합해서 이 사국 중에서 가장 강성했던 나라가 백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고구려만 계속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한성 백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강의 국가였다. 근데 여 배천에 있는 그 산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배천산성입니다. 여기 보면 배천산성은 황해도 배천군 배천읍에 있어요. 요거거든요. 요게 이제 배천읍이고 요게 이제 산성의 모습입니다. 요렇게. 그런데 전체 둘레는 3.6km, 높이가 한 3.5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이 이제 3개가 있고 수구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는 이제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거죠. 그게 이제 한 11개 정도 있습니다. 고구려가 이제 주로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백제 거였어요. 그래서 산이 치악산. 요 산 이름이 치악산입니다. 제일 높은 봉우리. 자, 그리고 황주에서, 이게 특이한 게, 여기 보십시오. 평양 바로 밑에가 황주거든요. 이 황주에서 뭐가 나왔냐? 백제토기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황해북도 황주군, 평양에서 35km밖에 안 돼요. 4세기 중반이에요. 근데 아까 보면은 전투가 언제 일어나죠? 369년이잖아요. 4세기 중반이죠.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이때 이제 남겨놓은 거예요. 백제토기, 즉 근초고왕 시기에 바로 백제의 영향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못 올라갔을 거다. 여기 평양성까지. 아닙니다. 올라갔습니다. 왜? 여기서 나오니까. 여기 35km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 쭉 보면 한두 개가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 쭉. 여기 고구려 토기도 나오고. 예. 요게 지금 보시면은 1번에서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요게 뭉천토성에서 나온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요거 1번에 3번은 그쪽에서 나온 거고, 예, 요렇게 3개는 황주에서, 요게 뭉천토성. 똑같이 생겼잖아요, 생긴 게. 예. 요것도 마찬가지, 뚜껑도. 5번에서 7번은 5, 6, 7은 황주에서 나온 거고, 요게 뭉천토성에서 나온 거예요. 생긴 게, 요 꼭지 보세요. 똑같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백제가 평양을 쳤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 최강국이었던 백제 근초고왕의 위용을 보겠습니다. 자, 한수, 지금 한강입니다. 한강의 남쪽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했어요. 우리 그 군사 퍼레이드 하잖아요. 북한도 하고 우리나라도. 그때 깃발을 썼는데 그 깃발의 모든 색이 황색이었다. 이건 뭐냐면 황제만이 쓸 수 있는 색이에요. 옷도 황색 옷은 못 입습니다. 옛날에는. 왜? 황제의 깃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왓장도 보면은 우리 자금성, 중국의 자금성을 보세요. 다 누런색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까만색이죠? 경복궁.
예, 그건 왜냐면 왕이기 때문에. 예, 황제만이 누런색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칠도 황칠이 나오거든요. 백제에서. 예, 그거 중국으로 다 수출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황제가 사용하는 거에 이렇게 칠을 하기 때문에. 그 물품에다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근초고왕을 죽였으니까 고구려가 대대적으로 공격해 들어오겠죠. 그러면 방어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피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산이에요. 근데 이거를 미련하게도 군사학을 모르는 애들은 뭐라냐? 북한산으로 천도했대요. 죽으려고요? 우리 옛날에 그 병자호란 때도 어디로 갔어요? 남한산성으로 간 거예요. 북한산성으로 왜 갑니까? 죽으려고 관장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멍청한 소리를 자꾸 하는데 그건 군사학을 몰라서 그래요. 여기 보면은 한산은 어디냐? 남한산성이에요. 백제 때도 남한산성. 그 다음에 지금도 남한산성. 천도한 거예요. 거기에 또 뭐가 나와요? 백제시대 왕궁터가 나오는데, 왕궁이 나왔는데, 그것도 신라의 무기고 그래요. 참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375년에는 박사고흥으로 석이라는 역사책을 써요. 이게 역사편찬이라는 거는요, 왜 하느냐? 먹고 살만하고 배에 기름기가 끼면은 뭘 찾느냐? 자기 족보를 찾아요. 그래서 그 뿔이라는 영화 있었죠? 자기의 족보를 찾아서 아프리카까지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조상을 찾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인지상정이야.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역사를 썼다라는 것은 이미 강성해진 거죠. 이거 폼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한산성 안에 지금 남한산성 행궁지, 이거는 조선시대 행궁지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거기 지표조사를 했었는데 계속 백제시대 토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발굴하는 친구 보러 저기를 한번 건드려 봐라. 예, 그랬더니 이제 했는데 백제 토기가 쫙 깔려서 나오고 나중에는 이제 건물지까지 나왔죠. 그 대형 건물지에서 뭐가 나오냐? 천주예요. 그 이거 천주교냐? 아니에요. 하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백제는 하늘로부터 받은 거예요. 뭘? 왕권 신수설. 왕권을. 그게 누구예요? 동명이잖아요. 그래서 동명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임금이 되면 반드시 동명무에 가서 제사를 드려 신고식을 해요. 지금도 몽골은 부르칸칼톤에 올라가서 하늘에 제사를 드립니다. 왜? 징기스칸이 거기서 하늘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멍케탱기리한테. 똑같아요. 고구려도 자기가 왕이 되면 어디 갔느냐? 시조묘에 가서, 졸본에 가서 제사를 드려. 그 시조가 누구냐? 동명이에요. 양쪽 다 동명. 근데 그 동명은 고주몽이냐? 아니에요. 고주몽 아닙니다. 바로 누구냐? 졸본부여를 건국한 동명 고두막한입니다. 이건 뭐냐면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다. 천하의 중심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 황색 깃발이 뭐 했어요? 중앙을 나타내거든요. 오행 중에. 바로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백제가 굉장히 불교가 왕성한 국가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걸 지금 설명드리려고요.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침류왕 때 들어왔죠? 고구려보다는 조금 뒤에요. 소스리망보다는. 그런데 384년 동진에서 왔어요. 누가? 마라난타 스님이. 근데 이분이 출신이 어디냐?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근데 고구려에 온 사람은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마라난타 스님이 백제의 불교를 전하였는데, 제가 이 고향까지 갔거든요. 이걸 찾아낸 분이 누구냐면 한양대학교 민희식 교수예요. 그분한테 여쭤봐서 제가 그 고향 동네까지 가서 사진도 다 찍고 그랬어요. 이 간다라에 페셰와로 이제 가기 전인데 그 지역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출발해서 실크로드로 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오냐? 동진의 수도인 건강, 지금의 남경이죠. 상해 바로 위에.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양자강 하구를 빠져나와서 황해를 건넙니다. 그러면 어디가 나오냐? 흑산도가 나와요. 이 흑산도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황해에서. 왜 그러냐면 제 친구 그 윤명철 교수가 뗏목을 타고 거기서 건너왔거든요.
그 도착점이 어디냐? 뗏목은 뭐 이렇게 다시 뭐 이렇게 뭐 놓젓는 게 아니잖아요. 딱 와서 다음 데가 흑산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길이 있어요. 루트가, 해로가. 그거를 쓴 게 뭐냐면 고려도경이라는 책이에요. 고려도경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길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이 서해안을 따라서 영광 법성포로 올라와서 잠깐 쉬었다가 그 쉰 곳이 지금 법성포고, 거기에 있는 절이 불갑사예요. 이게 뭐냐면 부처님이 처음으로 계셨던 절. 그래서 불갑, 갑이라는 건 갑이잖아요. 근데 법성포는 뭐냐면 법이, 성스러운 법이 들어온 한국. 그래서 법성포입니다. 예. 지금은 뭐 민희식 교수가 그걸 이렇게 제공을 해서 그 간다라 그것도 갖다 놓고 뭐 어마어마하게 잘 해놨어요. 뭐 제 이름도 거기에 있더라고요. 예. 그 해설사가 한참 얘기하다가 제가 명함을 주니까, 민희식 교수님하고 교수님께 여기 제일 참고 자료로 돼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쭉 와서 한강으로 거슬러 와서 지금의 한성인 하남시 그걸로 들어왔습니다. 어디로? 도미나로. 도미나로로 들어와서 침류왕이 나가서 그를 맞이해서 궁궐에 모시고 들어왔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산에다 절을 졌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고구려가 받아들인 불교와 백제가 받아들인 불교가 이게 전혀 다른 불교예요. 어떻게 다르냐? 고구려는 중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간다라나 뭐 이쪽에서 쭉 이제 스님들이 들어와요. 실크로드 쪽에서. 중국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외국 사람에게 도를 얘기해 줘요. 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언어가 없으니까. 언어가 없다는 건 컨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 어린애들한테는 도라는 걸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태권도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한국 사람. 그러니까 이야기가 필요가 없는 거야. 다 알아들어요. 용어가 있고. 그런데 중국은 도라는 공리, 예를 들어서 공리라는 게 있어요. 이 대승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 용수보살이 한 건데, 그걸 이제 얘기를 해주려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한테 뭘 설명하느냐. 도덕경에, 노자의 도덕경에 무라는 개념이 있어요. 무. 그걸 대비시켜서 푸는 거예요. 근데 그걸 풀었을 때 완벽하게 풀리느냐, 안 풀려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격의 불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오리지널이 아니고 중국의 도교를 빌려서 불교를 풀어주는 것을 격의 불교예요. 근데 컨셉이 맞냐? 안 맞죠. 인도 철학하고 중국 철학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그리스 지역이나 그쪽을 터키 지역을 전파할 때 그래서 애먹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철학은 유대 철학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리스 철학으로 바꿔줘야 되죠. 컨버트를 해줘요. 근데 바울은 그 두 개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인도 스님, 이 마라나타 스님은 어디서 왔느냐? 간다라에서 왔어요. 인도에서. 그러니까 인도 오리지널 불교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백제인들은 이 사국 중에 가장 이 불교에 대한 프라이드가 무지무지하게 강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르쳐준 불교가 뭐냐면 여기 나오네. 요걸 이제 지금 설명한 겁니다. 일본 현존하는 선광사 창사 연기설화리, 이 선광사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백제 성왕이 그 불교를 전해줘요. 일본에다가. 그런데 모노노베 씨라고 물부 씨라고 또 중신 씨 이런 사람들이 뭐냐 신사를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걸 이제 총괄하던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누구냐면 이제 우리 그 신라처럼. 그랬는데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리고 이 황제가 아팠어요. 저 천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노레베 씨가 어떻게 했냐면 저거 이상한 종교 때문에 그렇다. 그랬고 그 부처님을 끌어다가 지금의 오사카 옆에 조그만 강이 흘렀거든요. 굴광이라고. 거기다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성광사를 이 한 사람, 성광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제 그 주인을 쫓아서 거기를 왔다가 그 강에서 이렇게 빛이 나는 걸 보고 이렇게 내려가서 보니까 이렇게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자기한테 뭐라냐면 나는 너를 따라가고 싶다. 나를 모셔라. 그래서 그 사람 등에 업혔다고 해요. 이게 이제 창사설화에 나와요. 그래서 그 부처님을 모셔서 지금의 나가노, 동경 쪽이죠. 그쪽으로 갔다가 모신 게 성광사라는 절이 된 겁니다. 이 불상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뻔딴 모조품만 뭐 몇 년에 한 번 보여줍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서 그냥 이렇게 때로 들어가서 이렇게 잠시 보고 그냥 옆으로 빠져야 된대요. 그 모조품인데도.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생신, 살아계신 신이신 미타열애. 미타라는 거는 뭐냐면 이 극락세계를 이야기해요. 불교에서 미타, 아미타불, 우리가 남무, 아미타불이라고 해겠는데 남무라는 거는 기대다. 그 다음에 아미타불. 그럼 그분이 어디 계시냐? 서방에 있어요. 서쪽. 근데 인도가 우리에서 서쪽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극락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에게 남무 의지해서 나는 극락에 가고 싶다. 그래서 남미 아미타불 관세음. 관세음 보살은 뭐냐? 이 자애의 부처예요. 예, 자비의 부처. 그래서 누구나 다 부르면은 이렇게 가서 구해줘요. 그래서 손이 한 개니까 한 개 갖고 안 되니까 천수 천안 가는 보살이 나오는 거예요. 얼굴이 뭐 11명 가는 보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발생이 되는 건데, 불상이. 여기 보세요. 여기. 인도에서 왔다, 이거. 인도에서. 어디로 왔어요? 중국을 거쳐서 왔잖아. 중국 싹 빼고, 여기, 천축에서, 인도에서 그대로 어디로 왔다? 백제국으로 날라와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맞잖아요. 왜? 마라한테 스님은 어디로 모셨어요? 침룡왕이. 왕궁으로 모셨잖아요. 그래서 매우 밝은 빛을 발하여 대고라는 환히 비추었다. 즉 인도에서 백제의 궁중으로 비천, 하늘로 날아왔다.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해동 고승전에 뭐라고 되냐? 마라난타는 인도 출신의 성녀로 그는 신통력을 가진 자로 그의 수행은 가히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불교를 전파하는 데 뜻을 두어 떠돌아다니면서 결코 한 곳에 머무르는 일이 없었다. 옛 기록에 살펴보면 그는 원래 인도의 간다라에서 중국으로 들어와 한 곳에 정착하여 사람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전했으며 향의 연기를 증거로 하여 사람들을 부르다. 수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인연이 닿는 곳이면 그곳이 아무리 먼 곳이라도 가지 않은 곳이 없다. 여기서 인연이 닿는 게 어디예요? 백제라는 얘기예요. 백제. 되게 중요한 얘기죠. 자, 미니식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간다라의 초탈라홀, 여기를 제가 갔다니까, 분두에 있는 절에서 수행을 했다. 368년 30세 고향을 떠나 페샤와르, 스왓, 길기트, 훈자. 이게 뭐냐면 카라코럼 하이웨이예요. 이걸 제가 갔어요. 예. 그래갖고 얼로 넘었냐? 1400을 넘었죠. 파미르고온을. 4860인가? 그래갖고 어디로 왔냐? 저도 구차로 왔어요. 도낭도 갔고. 제가 다 갔어요, 이 길을. 이분이 온 길을 제가 따라서 다 온 거예요. 예. 그리고 동진까지 갔어요. 저도 여기 갔었거든요. 남경. 예. 그때가 몇 살이냐? 372년. 34살이었다. 4년 걸린 거죠. 마라난타는 극도의 비참함 속에 있던 중국 민중에게 극도로 부패된 사회, 즉를 밖으로 갖기 위해서 계율. 이 정토 사상은 뭐냐면 극락 사상이에요, 극락.
계를 지켜야 된다. 계율을. 왜냐면 뭐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뭐 고기를 먹지 마라, 뭐 음란하지 마라, 뭐 저 도둑질 하지 마라, 이런 계율이 있잖아요. 이 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백제불교는 이 계율종이 무지하게 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또 세냐면 미륵불 사상. 그게 뭐냐면 미래 사상이거든요. 예, 앞으로 올 세계, 그 세계가 이제 미륵 세계예요. 그래서 미륵사를 창건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이죠. 경전보다 율전을 중요시 여겼다. 계율을 중요시 여겼다. 그리고 사회개혁, 실천활동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간다라 불교에서는 행위, 이렇게 행하는 거, 앉아서 뭐 이렇게 수행만 하는 게 아니고, 그가 수업한 길기트 교단, 요건 이제 카라코럼에 있는 거죠. 그거는 율을 근본으로 해서 근본, 설, 일체, 유부, 율이라는 율장, 계율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율이 학문을 하거나 습속에서 선할 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을 하는 승려들의 생활을 다루었다. 그래서 특히 2, 3세기 용수보살의 공이라는 개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것을 보완한 세친의 유식론,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인도 철학, 이 불교 철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유식론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다 이렇게 해고 그런 스님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